안녕하세요. 골돌 자녀교육입니다. 오늘은 연산, 덧셈, 뺄셈, 곱셈, 나눗셈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연산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아이도 수학을 참 좋아하고 또 서술형 문제 푸는 것도 재밌어하고 또 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서 풀고 또 시까지도 잘 이렇게 적어냈었는데 그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을 많이 싫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수학과학을 좋아하지만 또 현상에 대한 그런 원인들을 찾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연산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귀찮아하고 좀 싫어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2학년 문제랑 3학년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2학년 좀 서술형 문제인데요. 자동차 23대와 자전거 12대. 저번에 배운 것처럼 그럼 자동차와 자전거를 합하면 모두 몇 대가 되는지 알아보는 식을 만들어 보시오. 이렇게 되겠잖아요. 그러면은 아이가 식을 잘 적을 수 있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한 서술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푸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식을 잘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식을 적겠죠. 23 더하기 12 이렇게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답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35 이렇게 해서 35대. 이거 2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. 근데 3학년 문제로 넘어왔을 때 정훈이네 가수원에는 사과나무가 137그루, 배나무가 195그루, 포도나무가 189그루. 정훈이네 가수원에 있는 사과나무, 배나무, 포도나무는 모두 몇 그루입니까?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. 근데 따지고 보면 이 2학년 문제랑 이 3학년 문제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. 왜냐면은 여기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사과나무, 배나무, 포도나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도나무만 하나 더 첨가됐을 뿐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두 자릿수 덧셈이고 여기는 세 자릿수 137 더하기 식을 적어라 했을 때 137 더하기 195 더하기 189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근데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37 더하기 195 더하기 189 이 연산을 덧셈 연산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아이가 이 덧셈 연산을 하기 힘들어하면 또 이 덧셈 연산을 충분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를 안 갔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식까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을 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제 아이한테 설명할 때 너가 문제를 잘 파악을 했어.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알고 시까지 적었어. 근데 답을 틀려서 그 문제를 틀리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니?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답을 521그루 이렇게 나와서 맞으면 다행이지만 이 연산을 제대로 못해서 이 답을 틀렸을 때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연산을 못해서 틀렸다기보다는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었어 틀렸어 이러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수학에 대한 이렇게 답이 틀렸을 경우에 점수가 낮게 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또 알게 모르게 나는 좀 수학을 못하는 걸까?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 중학교 애들도 보면은 첫 번째 개념을 아예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개념을. 그러면은 개념을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개념에 대한 그런 공부부터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
실제적으로 문제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,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또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근데 세 번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수학도 좋아하고 뭐 서술형도 잘 풀고 또 적용도 잘하고 그런 경우예요. 그러면 얘는 개념도 잘 알고 있어요. 뭐 덧셈, 뺄셈, 뭐 곱셈, 나눗셈에 대한 이런 서술형 문제도 충분히,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,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. 그죠? 심화 문제 그런 데 보면은 개념도 잘 알고 있고 문제도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도 있어서 충분히 다 풀 수도 있고 시까지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연산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틀린다고 보면은 아이에게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수학에 흥미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의 역량에 맞게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, 또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나 또 사고력 문제, 또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문제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연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몸을 비비틀면서 정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주 쉬운 그런 것부터 조금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연산 문제집을 구입을 했었는데요. 문제집도 한 권을 다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낱 장씩 줬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하도록 했었고,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엄마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었고, 또 혼자서 풀 때도 초 시간을 대서 조금 빨리 푸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었었고, 또 이렇게 세 자릿수, 네 자릿수 이렇게 덧셈 뺄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또 많이 힘들어해서 이렇게 달력이나 이런 것을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가 2개씩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책처럼 만들어주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조금 덜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했었습니다. 아이에 맞게 잘하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, 아이가 좀 연산 부분이 약하다, 또 그 부분을 귀찮아하고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좀 더 천천히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이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연산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기계적인 연산이나 또 엄마가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게 되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산은 좀 피하시고, 연산을 풀면서도 충분히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히 맞는 그런 연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오늘은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도 시까지 다 적어놓고 답을 잘 내지 못할 때, 그러한 경우에 아이들에게 연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